여행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뉴욕 여행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자 미국 최대 항구 도시 뉴욕.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롱 아일랜드 세 섬으로 구성된 뉴욕은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크기입니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직항으로 약 14시간 정도 소요되고 시차는 13시간이 느립니다. 뉴욕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밀집해 있어 관광여행은 물론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식, 패션, 뮤지컬이 유명해 개인에 맞는 취향여행이 가능합니다. 뉴욕의 날씨는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편인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여름과 겨울이 조금 더 긴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9월에서 10월 사이가 여행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위크가 열리는 1월과 7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맞춰 여행을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욕 여행 시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기본으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체감 기온이 낮기 때문에 모자, 목도리, 장갑과 옷을 여러 겹 따뜻하게 껴입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의 여름은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으니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간혹 폭우 같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뉴욕의 전압은 120볼트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어댑터를 챙겨야 합니다. 미국은 ESTA 허가를 받으면 90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일로부터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 시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잘 챙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뉴욕 현지 유심으로는 AT&T, T-모바일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간별, 데이터별로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맞춰 구입하면 됩니다. 뉴욕의 화폐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1달러에 약 1160원 정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환전하면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세계적으로 뉴욕 물가는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메트로 1회권이 3달러, 병맥주가 3달러, 베이글 샌드위치가 13달러 정도로 다소 비싼 편에 속합니다. 팁의 경우 보통 금액의 15% 정도를 지불하는데요. 식당의 경우 계산서에 다양한 금액대의 팁이 이미 포함된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지불하면 됩니다. 택시나 호텔에서는 1에서 2달러의 팁이 적당합니다. 뉴욕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대부분 지하철 메트로를 이용하는데요. 요금은 편도 3달러.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여행 일정에 맞춰 7일권이나 30일권의 메트로 카드를 구입해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트로 탑승 시 업타운, 다운타운 방향이 따로 있어서 목적지에 따라 방향을 꼭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교통체증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면 뉴욕의 상징인 옐로캡 택시를 타는 것도 경험해보세요. 기본 요금은 2.5달러. 러시아워 시간대엔 1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뉴욕에는 총 3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미국 최대 관문인 JFK 공항, 시내로 나오는 대중교통편은 공항철도인 에어트레인을 타고 메트로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비행시간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뉴워크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모노레일, 에어트레인 뉴워크를 타고 메트로로 환승하면 됩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경우 메트로와 바로 연결돼 있진 않지만 맨해튼을 기준으로 시내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요.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라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입국 시 소시지, 육포 같은 육가공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분말수프에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경우도 마찬가지. 또한 생과실, 열매 채소 역시 반입할 수 없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뉴욕.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마법 같은 곳.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여행 크리에이터 이슬비입니다.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며칠 정도는 같이 동행을 했는데 대부분은 혼자 여행했어요. 맨해튼 쪽에 잡으면 조금 비싸긴 한데 확실히 오고 가기에는 편리하고 중심가를 벗어나면 싸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무조건 타임스퀘어 근처를 좀 추천드려요.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편리한
뉴욕이 밤이 너무 예쁜 도시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높은 층에 있는 뷰가 좋은 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가가 너무 비싼 곳이라서 도미토리 한인민박을 이용을 해도 정말 열악한 곳이어도 굉장히 숙박비가 많이 드는 곳이었어요. 빠듯한 예산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학생들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도미토리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여유가 있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좀 뷰가 좋은 곳에서, 한국처럼 좀 쾌적하고 빠르고 편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탈만했고, 특히 타임스퀘어 그 미드타운 쪽에는 정체가 너무 심해서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메트로로 다니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포토스팟은 뉴욕의 트레이드 마크들이 딱 보이는 그런 데를 좀 추천드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탑 오브 더 락 전망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나 맨해튼에서 브루클린 넘어가는 그 연결하는 다리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노을 질 때 정말 예뻐요. 그렇게 넘어가서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쪽을 보는데 그 브루클린 브릿지랑 같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있어요. 덤보라는 곳인데 거기서 예전에 무한도전 멤버들도 화보 촬영도 하고 했거든요. 많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 즐기기 좋은 명소는 타임스퀘어.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센트럴파크도 있고,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넘어오면은 윌리엄스버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난한 예술가들이, 맨해튼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서 보는 맨해튼 뷰가 정말 예뻐요. 거기도 야경 명소를 추천드리고, 무조건 높은 곳, 루프탑 바나 카페들 이런 데에서도 전경을 보기가 되게 좋아서 추천드려요. 작년 오늘이죠. 몇 번째 스트리트부터 몇 번째까지 전면을 통제하고 할로윈 퍼레이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제가. 이왕 뉴욕에 가는 거 그 시즌에 맞춰서 퍼레이드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거든요. 10월 31일에 뉴욕 곳곳에서 코스튬을 팔기도 하고, 이미 전날, 전전날부터 좀 축제 분위기가 물씬 있고, 확실히 좀 다른 문화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앨리스인데 앨리스 코스튬을 샀어요. 풀 장착을 하고 퍼레이드 하는 곳에 좀 일찍 갔는데 좀 세팅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무리에 휩쓸려서 퍼레이드를 같이 했어요, 제가. Happy Halloween from New York City! Happy Halloween! 춤추고 옆에서 공연도 하고 막 전 세계에서 취재도 하러 오고 진짜 재밌었어요. 완전 색다른 문화였어요. 뮤지컬을 제가 2편을 보고 왔어요. 완전 고전 오페라의 유령 하나를 봤고, 요즘 한창 핫한 알라딘. 오페라의 유령은 말 그대로 뮤지컬 안에 오페라이다 보니까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눈이 정말 즐거웠어요. 옛날 시대의 배경이고 막 무도회 이러니까 막 드레스, 막 샹들리에 조명 이런 걸 연출을 정말 잘 해놓고, 그리고 알라딘은 좀 반대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였어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여도 충분히 눈으로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 구성이었고, 실제로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연출을 어떻게 할까 진짜 꿈꾸는 느낌이었어요. 다 암전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조명 쏘고 양탄자가 날아다니는데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고, 갔다 와서 알라딘 영화도 봤는데 뮤지컬 압승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더 라이드라는 버스가 있는데 앞을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옆을 보고 타요. 그리고 옆에가 다 통유리예요, 위아래가. 도시 전체가 무대가 돼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퍼포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행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랩을 하고, 또 막 갑자기 저기 막 모여있던 일행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는 너무 이색적 경험? 재밌었어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담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지에서 스냅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영상은 처음이었는데 사진을 찍으시는 그 작가님이 영상까지 같이 해주셨어가지고 영화같이 뮤직비디오처럼 남겨주셨어요. 허니문으로 오신 분들이나 뭐 가족여행으로 우리 같이 담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물가가 비싸서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 정도 저녁에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침 겸 점심은 브런치집 유명한 데들이 많아서 베이글이나 브런치, 에싸 베이글, 베이글 먹으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테이크가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가 진짜 지글지글지글 끓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미리 한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그 쉑쉑버거 본점도 있으니까 메디슨 스퀘어점인가가 본점이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국에서 먹고 거기서도 먹고 비교를 해봤는데 패티 자체가 다르고
확실히 미국이 맛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뉴욕은 정신없으면서도 센트럴파크 가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고 뉴요커들 막 세련되고 멋있다가도 빈티지한 브루클린이나 윌리엄스버그 나가면 예술가들이 막 그래피티 그리고 있고 그런 반전의 매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도 그 가운데서 좋아할 만한 걸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컨셉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어서 너무 매력이 있었고 너무너무 한 번쯤은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곳은 없었다 싶은 매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저는 일단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봐서 구획을 나누는 게 일정을 좀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이 있으면 업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있는 유명한 스팟을 하루에 다 도는 거는 비효율적인 루트거든요. 3일의 일정을 하루씩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면 대충 스팟도 내가 정해서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돌기 괜찮았고요. 저는 여행 일정을 짤 때 SNS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알찬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하고 다음은 인스타그램 검색을 많이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뭐 뉴욕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최근에 업로드한 순서대로 게시글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날씨 보기가 정말 좋아요.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거 참고하기에도 괜찮고 할로윈이나 좀 큼지막한 그런 것들은 미리 생각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카메라 종류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의상 준비하고 일정 짜고 하지만 준비가 막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마음의 준비? 이런.